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가천대 약수령 논술 작년 2024학년도 논술 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올해 가천대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요즘에 우리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천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서울이 아니라서 일단은 제외합니다. 수학을 예를 들면 한 2등급 정도 나오거나 3등급 초반 정도 나온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올려서 인서울의 어느 대학에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가천대 같은 약수령 논술대학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가천대가 정시 기준으로는 100분위 평균으로,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으로 평균 한 80, 2, 3% 정도 나와요. 학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정시의 반영 방법이 국수탐 중에 우수한 순으로 35, 25%를 반영하고 탐구도 한 과목 반영한다는 다른 인서울 대학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100분위 평균이 조금 높아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는 100분위 평균으로 80%는 넘어야 지원을 해보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 6월 평가원 시험을 보잖아요.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 자신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으로 75, 74 요 정도 느낌의 학생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가천대가 아직도 높은 산인 거예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약수령 논술은 지금 현재 최근에 상명대도 많이 신설되고 해서 10개 정도의 대학이 약수령 논술을 봅니다. 근데 약수령 논술은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과 국어를 보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의 난도가 수능의 유형과 아주 거의 비슷해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국어는요, 인문 논술이 아니라 장황하게 여러분의 어떤 의견과 설명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줄 이내로 써야 하는, 국어도 약식 논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 준비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9월 이후에 준비를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약수령 논술 준비의 거의 대부분은 수능 준비와 똑같다. 수학의 경우에는 그걸 서술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해는 필요하긴 하지만, 가천대 논술의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수학 실력과 국어에 관한 이해력이지 그 이외에 써보기 실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으로 약수령 준비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약수령 논술은 지금부터 멀리서 학원을 일부러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도 이미 약수령 준비를 해주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실제로 약수령 논술대학에 지원을 했으면 그때부터 수능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준비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해도 합격할 학생은 다 합격합니다. 오히려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약수령 논술 준비를 2월부터 한 8개월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도 떨어질 애는 다 떨어지고, 짧게 준비해도 수학 실력, 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학생이면 더 합격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024학년도 논술 기출문제를 제가 열어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일단 문제지가 7개나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천대 논술 인원 모집 자체가 다른 대학들보다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도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25대1, 30대1이니까 논술 시험을 보는 학생 자체가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논술 문제도 여러 번 나눠서 봐야 되고, 그래서 생산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논술 시험은요, 11월 11일 날 고사정 확인을 했고, 11월 27일 날 인문계열 컴퓨터공학 전공 간호학과가 시험을 받고, 자연계열은 11월 28일 날 시험 봤습니다. 수능은 11월 16일 날 봤으니까 거의 2주 정도 후에 시험을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시험 범위는 국어는 1학년 국어,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을 보고 이 중에서 독서가 가장 강조되는 거고요. 수학은 수학 1, 2에서 균형감 있게 출제를 하되 수학 2에 미분과 적분에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인문계열은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자연계열은 반대로 국어가 6문제, 수학을 9문제 보고,
각 10점씩 15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시험 시간은 80분을 시험 봅니다. 한 문제당 5분 이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제지가 7개나 있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다 읽어봤어요. 7개의 문제지를. 여기는 여러분이 하나씩 보시면 될 정도이고, 자, 자연계열 G를 보시면 국어가 6문제 출제됐죠? 일단 A4 한 장에 가까운 지문이 주어집니다. 과학 분야의 글이나 예술 분야의 글이나 사회 분야의 글이나 이런 글이 주어지고 그 글에서 무언가를 발췌해서 쓰시오. 요런 마치 한국어 시험 같은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봐요. 이게 며칠 더 공부했다고 확실하게 효과를 볼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돈다 그러면 가천대 국어 공부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수능 준비가 바쁨으로 수능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국어가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그래서 국어 성적이 낮은데 가천대 논술 지원을 해도 될까요? 국어 실력과 인문 논술의 실력과 가천대 국어 논술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책 많이 읽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학생은 수능 국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이 9문제가 출제되는데 수학원, 수학투에서 고르게 출제한다고 했죠.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에서 고르게 정말 출제하고 조금 심층적인 분석은 바로 밑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논술의 수학 파트는 수능 유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수능에 3점 정도, 3점에 한 중상 정도, 쉬운 4점 문제도 있고 고난도 문제는 22번보다는 살짝 약한 이걸 맞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 개념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고 2개 이상의 연속적인 개념이 이어지면서 풀고 여러분의 추론 능력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수준이에요. 약수령 논술대학은 가천대가 거의 리더격이고요.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난도가 조금 낮은 대학도 있는데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수학2는 수능형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제시문이 기역, 니은, 디귿 형태로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복합적인 제시문을 보고 다항함수를 찾는 이런 문제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꽤나 어렵거나 거의 최강의 문제들 수준에 가깝게 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문제지별로 빈칸 문제가 1개나 또는 많은 경우엔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수능의 유형에서 조금 벗어나는 형태,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면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제시문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싣고 중간에 여러분에게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총 7개의 시험지 중에서 단원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지수로그 함수 10개, 삼각함수 9문제, 수열 9문제, 함수의 극한 7문제, 다항함수의 미분법 12문제, 적분법 10문제에서 총 7개의 시험지에서 단원별 정리를 해봤는데 승패는 전단원이 고르게 있지만 다항함수의 미분이나 적분에서 3차나 4차 함수를 구하는 보통 수능 문제로는 22번, 20번 요 정도 느낌의 문제가 가천대 논술에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가천대를 지원하는데 보통 수학 모의고사가 2등급인 학생들은 가천대를 내려다봐요. 가천대 지원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인서울의 일반적인 논술대학을 지원하더라도 한 장 정도는 가천대를 써서 안정권으로 보험 형식으로 쓰는 게 좋겠고, 또 반대편에서는 수능 실력이 낮으니까 수학으로 가천대 시험이라도 보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모의고사로 4등급 정도 나오는 원점수 기준으로 50점, 55점 정도 나오는 학생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한 사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 확률을 올릴 수 있냐면 일단 수능의 수학 1, 2의 전반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확률과 통계나 미적, 기하 이거보다는 수학 1, 2를 더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합격 확률이 높아요. 수학 선택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 1, 2는 22문제 중에서 거의 한 18개, 9개 정도 맞는 실력의 학생이어야 합격 가능하다라는 거고, 문제의 유형들은요, 수능형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최근에 보는 모의고사의 그런 형태도 있고, 제가 문제를 쭉 다 보니까
과거의 수능 문제에서 그냥 문제의 기본적인 조건만 약간 바꿔서 낸 것도 있고, 최근에 수능 특강에서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말에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다면 수능 기출문제를 과거 걸 많이 봐야 되고, 거기에서는 최고 난도의 킬러 문제까지는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EBS 연계교재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언제부터 준비할까는 정해진 건 없지만 가천대 논술은 수능과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지금 수능 준비하는 것 자체로 이미 대부분 커버가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격주에 한 번 정도 가천대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 출제하는구나 라는 감을 익히면 충분할 것 같고, 수능 이후에 거의 12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루 종일 가천대 논술 문제 풀고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이렇게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천대 국어 논술 파트는 1학년의 국어, 화법과 전문, 독서, 문학 영역에서 출제했는데, 저는 이 말보다는요, 제가 풀어보니까 여러 분야의 제시문이 A4 한 장에 가깝게 놓여져 있고, 윗글에 주제를 발췌하거나 윗글에서 어떤 특정한 항목들을 발췌해서 쓰라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인문 논술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출제 영역 및 문항수를 가천대가 분류해 놓은 걸 발췌해 놨는데 독서가 가장 중심축에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서 2025학년도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교과를 이제는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중에 한 개 3등급이고요. 탐구 반영 시에는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수학 국어 논술을 보면서 80분 15문제, 인문계열은 국어 9, 수학 6, 자연계열 학과는 국어 6, 수학 9이고요. 수학수학원, 수학2까지 보는데 수학 1, 2에서 단원별 안배를 하면서 미적분에서 좀 더 수학2의 미적분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12, 3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게 올해 가천대 논술의 기본 포인트입니다. 작년 2024학년도 입시 결과는 안 나왔고 재작년 걸 보니까요, 15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11문제 정도가 합격선이에요. 근데 작년 문제를 보니까 조금 더 재작년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개 정도 맞히면 일반 자연계열의 학과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고, 인기 학과인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학과들은 11개 반에서 12개 정도 맞아야 안정적인 합격권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가천대는 길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나머지 약수령 대학도 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기본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거로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